급하게 응급실로 이송된 한 남성.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30분가량 계속 심폐소생술하고 그냥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응급실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난 남편.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애들은 아빠가 한순간에 없어졌으니까. 아빠의 빈자리를 받아들이기엔 아직 두 아들은 어리기만 합니다. 제일 보고 싶어, 아빠가? 어떨 때? 지금 바로 지금 당장. 당장 보고 싶어?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금쪽같이 여겼던 아빠. 사고가 발생한 날 아침까지도 남편은 멀쩡했답니다. 코감기가 있었고 조금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그러면 병원에 가서 감기 약을 짓고 예약 그걸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 건데 이제 그냥 갑자기 CT를 찍으라고 하신 거죠, 그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 기운과 두통 증세를 호소하는 남편에게 의사가 권한 건 CT 검사였습니다. CT를 찍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기침을 막 심하게 하더라고요, 남편이. 재채기를 하면서 콧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막 눈물도 나온다고 그러고. CT 검사를 받고 나온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답니다. 간호사에게 2번이나 이 상황을 알리고 나서야 처치가 이루어졌고 이미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 타 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부검했을 때는 조영제 쇼크사로 추정 그렇게 돼 있어요.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 약물 부작용으로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른 겁니다. 조영제는 CT나 MRI 검사에서 혈관이나 조직이 잘 보이도록 도와주는 약물인데요. 병을 찾는 데 필요한 약이 도리어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단순히 검사를 받았을 뿐인데 멀쩡했던 남편은 왜 사망에 이르게 된 걸까요? 아내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CT도 태어나서 처음 찍어본 거예요.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CT. 조영제라는 그 주사약도 맞아본 적도 없고. 네, 병원에 가면 흔히들 받는 검사이고 또 건강검진에도 포함되어 있는 게 이 CT 검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CT 검사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문제가 됐던 건 CT 촬영 전에 맞았던 조영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박사님, 먼저 조영제는 왜 맞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조영제를 맞게 되면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정맥을 타고 조영제가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 아주 미세한 혈관도 조영제가 가는 부분은 다 형광물질로 돼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CT를 찍게 되면 우리 몸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작은 혹이라든가 막혀 있는 혈관이라든가 기능이 안 좋은 부분들을 확실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CT 검사나 MRI 검사를 할 때 혈관이나 여러 장기를 더 잘 보이게 하는 그런 보조적인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약물인가요? 실제로 조영제는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적절히 처치 안 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물 부작용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죠? 제일 처음에 약물이 들어가고 난 후에 즉시 숨이 좀 타다, 가슴이 답답하다, 식은땀이 난다, 가렵다 뭐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손발이 붓고 구역질 나고 복통이 심해지면서 토하거나 설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결국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처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가 부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기도폐쇄, 결국 심장 정지 이런 아주 안 좋은 결과까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의료진은 어떤 응급 처치를 해야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숨 쉬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주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인공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줄 수 있는 기도삭관 튜브라든가 엠부 같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이 CT 검사나 조영제를 많이 쓰는 영상의학 검사실에서는 이상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의료진과 같이 즉시 환자 옆으로 가서 처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에서의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어나는 처치나 기자재가 없었던 것이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 근무했었던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CT 촬영 후에 바로 기침을 하니까 괜찮으세요? 물어봤는데 기침만 하면서 대답을 안 하면서 나가시더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왜 그 얘기를 인수인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알아서 빨리 조치만 했어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건 당일 방사선사가 환자의 이상 증세를 확인했지만 이를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응급 겁니다. 상황이면 딱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병원의 처치가 못 믿어온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동의서 자체를 보여주지 않았던, 설명을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남편은 필체도 아니고 조영재 투여 전 설명과 함께 받아야 하는 동의서에는 남편의 서명도 없었고 작성된 이름은 남편의 필체도 아니었답니다. 동의서는 받았냐 막 그런 걸 물어봤더니 그때 남편이 오른손에 수액을 맞고 있어서 자기가 쓰고 설명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그날 당시에 왼팔에다가 수액을 맞았더라고요. 병원의 말과 달리 남편은 왼팔에 수액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서명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다는데요.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내밀어서 끝나면 바로 그 사람이 사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인이 안 됐다라는 건 동의서를 안 보여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작진은 병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아내는 지금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TV에서만 봤고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네, 가족들은 사전에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을 뿐더러 동의서조차 받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의 동의서를 한번 보시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있고 아래에 환자의 병력에 대해서 조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환자에 대한 사인이라든가 서명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료진이 기재한 거고요. 결국 환자에 대해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자 병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명백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CT를 촬영한 직후에 기침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처치 지연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조영재의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빠른 처치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박사님, 의사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환자가 내시경을 예약하러 갔다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머리가 살짝 아픈 상황에서 과연 왜 금식 시간도 어겨가면서까지 머리 CT를 그렇게 급하게 찍어야 했을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환자가 받았던 CT 검사가 흔히 받는 검사인 만큼 이번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수술이든 검사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따라야 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비는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마칩니다.